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6월 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풀라카이 돈을 풀어제끼네. 아 맞다. 규제 다 풀렸지. 규제 지역 아니죠. 돈을 풀어제끼네. 이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역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또 특례 전세 보증금 뭐 반환 대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지가 안 오르고 100이겠나. 자 추경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이 사실상 DSR 무력화. DSR 규제 완화. 금리 지금 기준금리는 3.5%지만 뭐 카카오뱅크 이런 광고 오는 거 보면 신규 주담대 뭐 3.5%, 전세금 반환 대출 3.3, 전세자금 대출 3.3%뭐 이런 게 막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상 기준금리 2.5% 정도. 사실상 시장에 돈을 풀겠다. 시장에 돈을 풀겠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크게 반응하지 않죠. 270만 개 공급해야 되는데 분양을 멈춘 지가 오래되어 갑니다. 이제 부산도 몇 건 하지 않았어요. 자, 가족이 한꺼번에 떠나는 심상찮은 부산시 근황. 1년에 인구가 1%, 3만 명이 넘게 떠나는 부산의 모습입니다. 와, 3만 개? 3만 개, 만약 3만 명이 유입이 된다면 아파트가 얼마나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한 1.5만 개 정도 필요할 거예요. 엄청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할 것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거예요. 근데 3만 명이 빠져나가는데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역풍이 올 거예요. 부산시 미분양 전월 대비 한 100건 정도 늘었네요. 2526에서 2624건으로 늘어났고요. 주간 실거래 지수는 부산 지난주보다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광역시 중에서 부산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거 눈에 띄는 곳 있나요? 없죠. 부산이 제일 크게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많이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점점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상승분을 자꾸 반납하고 있을까요? 전세지수 하락률은 대구가 1위, 부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니, 울산이 2위, 부산이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매도 물량은 늘어난 추세 여전히 유효하고요. 전세 물량, 월세 물량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많다. 이 숫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준다면 절반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절반보다 좀 더 떨어져.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아, 많네요. 그러고 보면 많습니다. 이제 한 8,000개, 9,000개, 한 10,000개 정도 수준까지,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임차인이 마음이 바빠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니죠. 오늘 141건 어제에 의해서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의 거래량 2250건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거래량이 상승하다가 줄어들었어요. 잘 나가는 시절에는 이렇게 되돌림 현상 잘 없어요. 그냥 쭉쭉쭉 쭉쭉쭉 이렇게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지 가다가 돈은 돈대로 풀고 이 거래는 거래대로 다시 사그라들고 이 무슨 일이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 자, 4월의 거래량 2250건 예상했는데 2300건 예상했는데 2250건. 아마 5월의 거래량은 4월의 거래량과 비슷하게 나오지 싶어요. 근데 시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조금 수상하게 볼 필요는 있겠고요. 전월 5월 2일 날 5월 첫 신고일은 5월 2일이었습니다. 1495, 지금 1500. 아마 비슷한 수준 2250건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 약간 더 나올래나? 워낙 규제를 많이 풀어제끼니까 아무튼 뭐 2200에서 2300 그 정도 사이의 거래량이 나올 걸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대형 평형 거래 많은 것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은 뭐 30% 빠지기도 하고 30% 이상 5, 6대 SK뷰 얼마 전에 이거 엄청 비싸게 팔리고 이랬던 것들 자, 한 10% 정도 빠진 것도 눈에 띄고요. 이런 것들이 평균 건당 거래 대금을 많이 끌어올려요. 사실상 이건 어나더 레벨 이런 나머지 9억 10억도 이거 어나더 레벨 맞긴 맞죠. 네. 고점 대비 25% 30% 빠지는 모습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딴 동네 이야기 아니에요.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일도 무슨 일이고 요런 느낌도 있습니다. 동해 센트럴파크 하이츠 1차 가격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 28% 네, 대형평형 건너뛸게요. 상용 예가 디오션 30% 정도 동네 럭키 가격 거의 35% 뉴비치 25% 대형평형 건너뛰고요. 대형평형 건너뛰고 대형평형 건너뛰고 북평에서 막 7억 8억 그렇게 많지 않죠.
대형 평형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20% 혹은 뭐 28%, 30%, 35%, 해운대라면 35%, 25%, 30%, 32%, 대형 평형 건너뛰고, 네, 국평 기준, 소형 평형도 32%이고요. 나머지 가격, 이 편의시장 광안비치 40% 정도의 8층. 10억짜리가 6억. 6억짜리가 10억 되려면 좀 힘들거든요. 10억짜리가 6억. 8억 7천짜리가 5억 9천. 8억 7천짜리가 5억 9천. 그래도 뭐 반등했다고 난리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격이 의외로 안 빠졌어. 그럼 이쪽으로 가서 평형과 연식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 메트로시티 25% 정도 빠졌나요? 네, 금정 힐스테이트 25% 대형 정도 빠지고. 네, 어제 거래 건수도 거의 200건 가까이 신고되었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가요? 네, 어제 208건, 제가 방송을 못하는 사이에 208건이 신고되었었습니다. 자, 여전히 30% 대형 평형 제끼고 30%, 한 35%, 저층은 조금 더 빠지고요. 15%, 30, 35, 30, 35. 이 상태로 보합으로 상승 없이 하락 없이 쭉 간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0.1%면 하락 맞죠? 마이너스 0. 주간 시그래서 하락 맞습니다. 이 상태로 보합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정도 떨어져 있는 부산의 모습 이대로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자할 만 나나요? 30% 이상 빠지는 모습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5% 올랐네? 신고가? 2022년식 아파트죠. 30% 가까이 20. 오늘은 35라는 숫자도 제법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네요. 10%밖에 안 빠졌다고? 2022년식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보합이네? 넘어가 보면 대형 평수 거래 절벽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나머지 20%, 15%, 이런 아파트 좀 고점을 못 찍어본 그런 아파트들 많습니다. 25%, 네, 또 건너뛸까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30% 정도 빠지는 모습 계속 요런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건당 거래대금 대형 평형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 올라갔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때 느낌하고는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5월달이 이게 생각보다 못 치고 올라가죠. 생각보다 못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3,000건 이하는 빙하기, 여전히 빙하기 맞습니다. 2,400건, 다시 2,200건대 내려와 있고요. 3억 이상 사는 사람 50%, 3억 이하 사는 사람 50% 정도. 6억 이상 거래량은 300건을 뛰어넘어서, 이게 국평이 신고가를 쓰면서 6억 이상을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아주 비싼 대형들이 제법 많이 거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동네 잘 없습니다. 6억 이상 20%, 분양권 9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뭐 딱히 분양권 거래가 뭐 살아난다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미분양 자체가 분양권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대구에 비하면 뭐 절반 정도 수준. 분양권 또한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네, 큰 거 한 장씩, 큰 거 두 장씩, 큰 거 두 장, 큰 거 두 장 여전합니다. 전세 문제도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세 거래량이 부산 기준으로 한 3,500건, 3,000건, 3,000건이라고 해도 이거 돈 한 집당 건당 전세 대금 보시면은 이 2021년 빨간색 선과 그리고 23년에 선 요 갭 차이 지금 요때는 별로 안 큰데 좀 커지는 시점이 있어요.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시점. 이때는 대구에 비해서 전세 건당 전세 가격이 쌌었거든요. 지금은 대구와 이제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 돈만큼 또 전세 특례로 해서 반환하는 그 대출까지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규제도 거의 다 풀렸어요. 그 혜택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취득세 면제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취득세 혜택을 내놓으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다가 정부는 더해서 돈 보따리까지 안겨주고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만한 파급력을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파급력을 불러오겠다. 시장 반등 엄청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봐야지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맞았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자기 포지션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